자, 두산표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주말인데 좀 다들 편히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금요일 날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차트 열어보시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10만 원 뚫고 10만 6천 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디어 지금 나올 게 나왔구나.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붙으신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그동안 두산 퓨어셀이 워낙 오랫동안 하락세를 견디다 보니까 좀 이제라도 여기에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장 마감할 때까지 호가창만 정말 손이 떨리셨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자, 금요일 최종 마감 99,000원, 19.28%로 좀 마무리했어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지금 거래대금이 한 4천억 이상 나왔는데, 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나와주면 주식시장에 대한 이목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말 내내 나오는 뉴스가 뭐 온통 좋은 말뿐일 겁니다. 뭐 삼천리 ES랑 529억짜리 이 공급 계약 공시 터진 걸 보이지 않나. 뭐 AI 이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료 전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런 상승이었다면 왜 지금 거래소에서 이 종목에다 지금 보름 동안 이 투자 주의 공시를 연달아 지금 촘촘히 박아 놓았을까? 자,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이라는 거대한 덩치만 보고 좀 안심하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이 거래소의 경고 문구가 굉장히 지금 무겁다. 그래서 최근 보름 동안 주가를 75% 가까이 끌어올린 수급의 실체를 보니까요. 상위 20개 계좌에서 무려 관여율만 42.12%로 꽤나 높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수의 계좌 주체들이 지금 장중 호가를 쥐고 흔들면서 시세를 다소 지금 과열로 좀 몰고 가고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오전 수준 뉴스 뜨는 거 보고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장 막판에 이런 소수 계좌 주체들이 물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주가를 밀어버릴 때 고점에서 끔찍 없이 변동성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다는 뜻인데, 자, 우리 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면 좀 의문이라는 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 박 선생님, 우리 4월 말에도 안산 그린파워랑 이 608억짜리 이거 수주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또 529억짜리가 좀 나왔는데 실제 수주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왜 과열이냐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말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다. 자, 회사의 미래가 좋아지는 방향성과 앞으로 이런 장부상 수백억의 적자가 엄연히 지속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지금 단기간 너무 빨리 당겨서 주가를 반영해 놓은 것이 완전히 팩트입니다. 그래서 두산표셀 1분기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분명히 늘어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영업손실 13억 나왔고요. 단기 순손실 132억 원이 찍혔습니다. 여전히 적자라고요. 자, 우리 작년 별도로만 1,000억 원 넘는 이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하면서 그동안 좀 체질 개선을 하느라 비용을 털어내던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 종목 다시 가격을 좀 매기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적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작년 대비 영업 손실을 13억까지 극단적으로 좀 줄여냈고, 차세대 연료전지 이 SOFC 공정 수율만 하더라도 지금 80%까지 끌어올렸다. 그 변화를 지금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튀어나온 529억짜리 공시 알맹이를 좀 보면요. 이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와 직접 맺은 계약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24년에요. 11월에 맺었던 이 국내 발전소양 연료전지 시스템 계약이 그동안 좀 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공개된 거지, 시장은 이미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북미 데이터 센터 진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6조 4천억 정도를 지금 불려놨는데, 정작 금요일에 뚜껑을 열고 확인한 숫자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되던 발전소 계약서 이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요일에 거래대금 4,300억이 좀 터트려지면서 장중에 10만 6천 원까지 과도하게 밀어 올렸다는 건 계약 자체가 엄청난 신규 호재가 아니라
그동안 뉴스를 기다리던 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일부 좀 넘겼고 투자주의, 이 경보 족쇄가 좀 더 무겁게 채워지기 전에 특정 이런 소수 계좌들에게 장중 시세를 흔들어댄 철저하게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이 과열권 흔들기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설명 들으시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복잡한 수급의 속살과 적자 기업의 이런 밸류에이션 메커니즘은요. 이 시간까지 귀국으로 집중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이야말로 시장의 화려한 이런 불꽃놀이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내 자산 잃지 말고 진짜 중심을 좀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객관적인 분석이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에 명확한 이정표가 좀 되어주고 있다면 지금 영상 하단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중심 잡으시라고 따뜻한 우리 평단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단가 달아주신 분들 다음 이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화요일장 시작하고 우리가 좀 사수해야 될 건 기준선이 어디냐가 아니라 지금 공시 떴고 대형 주니까 뭐 사놓기만 하면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 아닐까? 만약에 이런 아무런 전략 없이 막연하게 대처하게 된다면요. 앞으로 이 소수 계좌의 물량 이탈하면서 이격 조정을 빌미로 한 급격한 흔들기가 나올 때 우리 계좌 오랫동안 좀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위에서 추격 매수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대기 물량들이 고점 구역에서 생각보다 지금 두껍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월요일 이후에 추가 반등을 주려고 할때 지금 꼭대기에서 물린 자금들이 본전만 오면 나가겠다고 위에서 가격을 눌러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눈앞에 화려한 퍼센티지에 취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장부상 이 현실과 소수 계좌 이탈 타이밍을 우리가 좀 계산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다. 가장 유리한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도 타점이 전부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만약에 화요일 날 메이저들의 수급이 슬그머니 빼버리면서 이번 대량의 거래 대금이 유입된 이 최종 마지노선 이 89,000원대 여기까지 종가 기준으로 깨버린다면 우리 그때는 덩치가 큰 대형주고 뭐고 미련 없이 물량 줄이고 일차적으로 대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짜리 이 적자 기업이 수급 생존선을 허물어 버리면서 다시 그 지루한 조정 국면을 진입하면서 기회비용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우량 주니까 뭐 언젠간 가겠지 이런 무책임한 낙관론은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89,000원이 깨지면 일단 우리 소나기 피하셔야 되고 반대로 화요일장 이 금요일에 윗꼬리 공포에 뭐 이용해 장중 흔들기를 준 뒤 기습적인 재반등을 다시 줄 때 그 소수 계약 계좌 자금들이 물량이 완전히 던지고 나가기 전에 머리 꼭대기 위에서 맥점으로 정확하게 우리 털고 나가셔야 된다. 하지만 우리 직장인 주주님들 뭐 하루 거래 대금 뭐 4천억씩 터지면서 호가층이 정말 초 단위로 이렇게 번쩍거리면 화요일장 일하랴 뭐 회의하랴 바빠 죽겠는데 실시간으로 이게 매도 전량 분석하고 기간 수급 창구 추적하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좀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고점에서 포지션을 바꾸면서 현물을 밀어버리는 뒤늦게 확인됐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을 텐데, 자, 이런 타이밍 혼자서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박 선생이 실시간 감식 시스템을 켜놓고 여러분들을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에 거대 과열 수급 간에 이 물량이 출해되는 매도 신호가 좀 감지되거나 반대로 89,000원대 이 최종 기준선을 받아먹는 확실한 맥점이 포착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에 문자 하나 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우리가 이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자 위에 상단에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3472-4485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제 소중한 구독자님 자산을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100%좀 무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라는 이름값만 보고 대충 간 보는
그런 뜨내기들 말고요. 진짜 우리 좀 내 계좌를 지키고 싶으신 이번 반등 파동에서 정말 현명하게 빠져나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로 두산이라고 좀 남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 동시호가부터 소수 계좌들 이 주체들의 물량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실시간 가이드 단가 그리고 이 가열권 꺾이기 직전에 위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최종 매도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자극적인 조회수 달면 저야 좋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소중한 기준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서 대충 내리다가 가벼운 호기심에 쓱 한번 종목만 이름만 보고 이 가볍게 던져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진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종목인가가 아니에요. 시장을 대하는 내 진심과 올바른 기준을 잡으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짜 정보, 유혹이 넘쳐나는 시장 속에서도 제 분석 끝까지 집중해 주신 분들, 그래서 이 많은 주주님들이 제 실시간 수급 분석 기준으로 안전한 평단가를 탈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말에 시간 내어 목청 높이는 이유도 다 하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수주 공시가 실적 털어온더니 하는 언론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특정 이 소수 계좌, 자금들의 피 같은 차익 실현, 이 물바지가 되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 진심이 통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타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피어셀 좀 더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좀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종목도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산 피어셀 말고 다른 종목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대응할 수 있었는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종목 하나 궁금해서 남아 계신 건 아닐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투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작아지는 기분도 드셨을 겁니다. 자,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지고 싶고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계좌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막막함 겪어봤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그런 수익을 장담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매매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이렇게 널뛰는 호가창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수급과 거래량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생명줄 같은 손절 라인까지 문자로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100번의 말보다는 확실한 근거인 실제 타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1월 15일 장중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봤던 종목 같은 경우인데 이날 시가 19,000원이었습니다. 고가 얼마였습니까? 22,950원까지 열렸죠. 하루에 무려 8%라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올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이 19,000원 부분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만 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자리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문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1월 15일 목요일장이었습니다. 2만원 돌파 시 어떻습니까? 확인 시 매수 19,000원 이탈하면 우리가 대응을 금지해라. 22,500원 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핵심은 좀 단순했습니다. 자, 우리가 2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힘이 붙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00원이 깨지면 손대지 않는 자리. 그러면서 22,500원이 위에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는 자리. 실제로 이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22,500원대까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요, 어때 보입니까?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중에 막상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종목명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월 26일 날 좀 잡아드렸어요. 자, 2월 25일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눌림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 29,2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29,55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더 갈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전날 어땠어요? 29,850원을 찍으면서 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 듭니까? 조금만 더 가면 3만원대 이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울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벌었던 수익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냉정하기보다는 사실 욕심을 더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탈하라는 그런 방어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문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대한항공 29,2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세요. 29,550원대까지 재돌파 실패할 때 추가 매수 절대 금지. 28,300원 이탈하면 잔량도 줄여버리세요. 제가 이거 그냥 겁주려고 보낸 문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를 남기기 위해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좋은 종목 잘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 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야 되는 자리에서 줄이지 못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될 자리에서 계속 욕심을 가지면서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드를 만들려면요, 공격만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옳은 건 챙겨버리고 위험하면 줄이는, 그러면서 기준이 깨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고요. 대한항공 제가 단순히 급등 종목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 관리까지 어떻게 같이 잡아드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종목 보실 텐데, 마지막 종목 MK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장중의 급등 흐름을 정확한 기준으로 잡아야 됐던 사례였습니다. 자, 4월 14일 날 이날 좀 잡아드렸는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 2만원이었습니다. 고가 25,000원대까지 열렸습니다. 종가는 24,100원대, 하루에 무려 24%라는 움직임을 가졌던 종목이 바로 MK전자였습니다. 이런 종목 끝나고 나면 누구나 말합니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라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사버리면서 한 번만 이 기준만 있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장중에는요, 그 한 번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오르기 시작하면 늦은 것 같고 놓치기 싫어서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릴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날 어땠습니까? 2만원을 좀 지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21,000원대 이 돌파를 매수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24,000원 위에서 분할로 챙기는 기준들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중 문자를 좀 보시면, 자, MK전자 2만원 지지를 확인하세요. 21,0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세요. 1차 분할 매도 5일선 이탈 전까지 잔량 추세를 홀딩하셔라. 자, 이 문자 하나에 지금 매수, 매도, 홀딩 기준까지 지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만원대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21,000원이 넘어가면서 들어가고 24,000 위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남은 물량을 기준선으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고가 25,000원대까지 열렸다고요. 이런 흐름은요, 종목 이름만 알고서는 절대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몇 원에서 보고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되면서 몇 원에서
우리가 수익을 결정짓느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하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리스크 가격으로 딱 짚어서 보내드리는 실전, 대응, 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냥 재미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계좌를 다시 세우고 싶고 시드를 다시 만들고 싶고 우리가 혼자 늦게 따라가다가 또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말로만 희망을 드리는 건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장중 문자로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저 문자 장중에 좀 받아봤으면 적어도 혼자서 흔들리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급등주는요, 다 오른 다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이 순간에 기준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원을 넘기면 붙을지,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될지, 몇 원부터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야 될지, 어디가 깨지면 피해야 될지, 이거 알고 장을 보는 것과 아무런 기준 없이 호가창을 보는 거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시드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 급등 종목을 보고만 있다가 놓치는 게 이제는 좀 지겹다. 오른 종목을 잡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결국 다시 흔들리시는 이런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3472-4485. 여기로요, 급등 이 문자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장중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분할 매도 가격까지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별도의 비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종목명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로요, 우리 계좌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 혼자 늦게 따라가는 그런 습관부터 이제는 끊어야겠죠. 주식은요, 종목 이름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원에 들어가고 몇 원에 챙기면서 몇 원에 깨졌을 때 피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번호 급등 보내시고요. 박 선생이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과 함께 실전 대응 가격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게 알고 가야 되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큰 그림이 바로 이 회사의 제품 체질 개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두산 퓨어셀의 발목을 좀 잡았던 것이 구형 인프라인 PA FC 중심의 좀 낮은 마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효율 그 연료전지 바로 SOFC 이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 생산을 좀 본격화했고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보셨듯이 SOFC 셀 공정률이 80%까지 지금 끌어올렸다. 그래서 뭐 하이청원 프로젝트 향해 실제로 161억 원 이 소파 첫 매출 인식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질적 체질이 완전히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지금 더해 회사는 지금 핵심 공정 수요를 최종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료전지 시스템 납품 후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이런 매출들이 좀 비중이 좀 누적될수록 이 향후 그 적자 구조를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털의 무기를 좀 지게 되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미래 청사진은 미리 좀 당겨 나왔기 때문에 10만 6천 원까지 폭발시킨 명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미래의 가치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바뀐들은 뭐 1분기 이 장부상의 단기 순손실 132억은 뚜렷이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과
그 상위 20% 계좌가 시세를 좀 좌지우지하는 투자주의 과열 공고는 주가의 적극적인 조정을 좀 부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좀 사놓고 기도하는 주식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 위에 있는 번호 안 남기신 분들 3472-4485 여기로 두사이라고 좀 남겨주시고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